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반가운 소식으로 출발할까 하는데요.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16%로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치 수출 대상국도 5개 국가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김치 수출 증가는요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치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류 열풍, 정부의 정책적 지원들이 아무래도 한국산 김치가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요 작년 1월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이 김치를 소개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죠. 네, 게다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한국김치축제를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김치의 우수성이 더욱더 홍보가 돼서 앞으로 더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김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농산물은 감자와 토마토 그리고 멜론입니다. 1월 23일 수요일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량부터 보시죠. 과일 1,862톤, 과일 과채 733톤, 일반 채소 4,765톤 들어왔습니다. 총 7,360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388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파부터 보겠습니다. 397.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73.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한 23.84톤 더 증가했네요.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047원, 최고가는 1,360원, 최저가는 9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시세 1,096원이었습니다. 오늘은 1,047원인데 어제보다 시세는 조금 하락했네요. 49원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파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7일 1,228원을 기록했고요. 이후에는 살짝 하락세를 나타냈죠. 1월 19일 1,004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후 오늘 소폭 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04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양파입니다. 845.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748.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96.85톤 더 증가했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74원입니다. 최고가는 707원, 최저가는 475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569원이었는데 오늘은 574원이네요. 등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5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양파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1월 17일 56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소폭 상승세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57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프리카 보겠습니다. 71.82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60.7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늘었습니다. 한 11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4,296원, 최고가는 49,000원, 최저가는 33,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시세 34,296원입니다. 어제는 32,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1,887원 더 올랐습니다. 네,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18일 32,197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20일까지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 상승과 하락세 소폭으로 이뤄졌었는데요. 어제 이후로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오늘 34,29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 반입 물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자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339.8톤 들어왔네요.
네, 어제는 211.6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28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감자 수미품종 2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6,158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59,000원, 최저가는 2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43,888원이었는데요. 오늘 3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7,730원 더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 봐야겠죠. 1월 17일 5만 원의 시세를 형성한 이후에요. 소폭 상승세 나타내는 듯 싶다가 20일 기점으로 약간 또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도 21일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어제 가격은 또 6만 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00원 정도 더 빠졌습니다. 5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죠. 이날은 약간 차이가 나긴 했지만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살짝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알겠지만 1월 8일에 접어들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승 곡선을 탔었는데 올해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간격 벌어지고 있죠. 1월 16일 올해 35,000원대 시세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 36,15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감자 수미품종 강원 평창군이 21,104원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밀양시 34,264원이었고요. 강원 홍천군은 14,66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62,000원, 평균가는 34,264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감자 대지 품종입니다. 2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4,045원이고요.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는 4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시세 44,045원인데요. 어제는 42,0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 1,227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자 대지 품종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17일 49,000원의 시세 형성했습니다. 이 비슷한 시세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1월 21일을 기점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1월 22일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46,000원으로 같은 가격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12월 25일 53,98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세였고요. 그 이후에 하락과 상승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44,045원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살펴봐야겠죠. 제주시가 34,148원입니다. 서귀포시는 21,603원이었고요. 네, 이렇게 감자의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요, 현장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가락동에 좀 불어오는 바람이요, 그래도 좀 그렇게 춥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날이 이렇게 추울 때 우리 고구마와 함께요, 따끈따끈한 요 감자, 또 대표적인 우리 간식이자 또 다양한 식재료로 쓰이는 우리 감자에 대한 경매 상황, 오늘은 좀 더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경매사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네, 인사해주세요. 저도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청과 감자경매사 이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그 작년에는요, 사실 감자 분위기가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는 좀 좋은 편에 속했어요. 예, 그나마 좋았는데 2019년 들어서 우리 경매사님 오늘 제가 처음 만나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감자 분위기 좀 어떻게 시작을 좀 했나요? 네. 올해 감자는 작년보다는 약간 지금 하락된 시세로 시작을 했고요. 제주도 감자나 하우스 감자는 평년 시세 유지하고 있고요. 네. 저장 감자만 좀 싸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한 좀 그런 좋은 분위기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경매사님? 열심히 경매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경매사님, 감자 품종이요,
3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감자 먹으면서 아니 그게 다 그냥 그 겨울은 이렇게 봤거든요. 또 그렇게 다양한데 지금 현재 가락동 이제 들어오는 감자 품종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반입되고 있는 감자 품종은 그 제주도에서 나오는 대지마 감자, 그리고 고령 개진, 그리고 밀양에서 나오는 하우스 수미 감자, 그리고 저장 감자 중에는 두백, 수미, 추백 등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미국산 수입 감자도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또 끼어 있네요. 네, 작년에 좀 수입 감자 때문에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좀 애를 먹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꽤 많은 품종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신품종이 또 요즘에 또 눈에 띄는데 신품종 소개 오늘 살짝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품종이에요? 제주도에서 탐나라는 종자가 2018년도부터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뭐 경락 가격도 잘 나오고 뭐 선호도가 좋아서 판매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품성도 뛰어나고 색택도 좋고 모양도 이쁜데 다만 좀 실금 가는 감자들이 살짝 나오는 게 단점입니다. 아, 탐나 이름만 딱 들어도 탐나는 감자. 오늘 탐나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좀요? 예. 제가 들고 나온 게 지금 탐나인데요. 네네. 모양들이 이게 신품종이죠? 예, 예. 네네. 이게 제주도에서 나오는 거라 좀 화산토가 살짝 묻어 있고요. 네.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예, 그럼 먹어봐야 하니까는 이따 주고 가실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이제 꼭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신품종이란 제가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예. 저는 팜캐스터니까요. 예. 네, 자 경매사님 일단 우리 경매 상황부터 좀 더 꼼꼼히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감자 경매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요? 네. 지금 가락시장 뭐 반입량은 약 한 300톤 정도 보고 있고요. 경락 가격은 하우스 감자가 왕특 기준 55,000원부터 61,000원 선, 제주도 감자는 4만 원에서 5만 원 선, 저장 감자는 2만 원에서 3만 원 선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제주 감자가 좀 가격이 좀 훨씬 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주 감자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좀 어떤 뭐 차이가 있나요? 하우스 감자랑? 네. 제주 감자는 12월부터 출하가 되고요. 12월 달엔 제주 감자도 시세가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1월 중순 이후부터 하우스 감자가 나오면서 그 대형마트나 주로 판매하는 업체에서 하우스 감자로 지금 그 판매선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 감자 가격이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주 감자가 좀 가격은 떨어지지만 맛은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맛있는 제주 감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요 가격대가 좀 어떤가요? 제가 그냥 말로 들어서는 이게 좀 좋은 가격으로 형성하고 있는지 아니, 많이 좀 하락한 상황인지 제가 좀 어떤 구분이 안 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우스 감자나 제주 감자는 예년 수준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장 감자가 그 수입 감자의 영향으로 좀 급락한 부분이 있어서 네. 예년보다 한 30% 정도 하락된 가격으로 지금 경락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30% 정도면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만큼 좀 품질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가격이 하락했지만 사실 품위가 좋다면은 좋은 가격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한번 오늘 들어온 품질 좀 어떤 편이에요, 교미사님? 지금 예년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하우스 감자랑 제주 감자는 뭐 상품성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뭐 다만 이제 제주도가 작년에 이제 가을에 태풍으로 인해서 소실된 밭이 많아서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예년보다는 좀 적은 상황입니다. 물량이 좀 적은 상황이다. 우리가 좀 쭉 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사실 서대 잠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작년에도 좀 수입 감자 때문에 좀 애를 먹었잖아요. 근데 올해 역시도 이런 수입 감자 반입에 대한 이제 가격 형성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수입 감자가 좀 많이 싼가요, 교매사님? 네. 수입 감자는 지금 국산 저장 감자보다는 한 7,000원 가량 비싸게 지금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히려 수입 감자가 좀 가격이 더 비싸요? 예. 아니 비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농가에서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수입 감자하고 저장 감자는 둘 다 식자재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저장 감자 같은 경우가 이제 학교가 지금 각급 학교 방학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서는 국산으로 지금 식자재를 쓰고 있는데 방학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나가는 물량이 적고 네네. 수입 감자는 그 식당이나 그냥 식자재 쓰는 업체에서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 감자 가격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좀 저렴해서 좀 우리 지금 감자에게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맛도 우리 감자가 더 좋잖아요. 그럼요. 네, 뭐 맛도 좋고요. 가격도 훨씬 우리 감자가 좋기 때문에 한마디로 신토부리 우리 걸 먹어야 됩니다. 맞죠? 예. 신토부리 한번 해주세요 노래. 새인데 그걸 안 해주시네. 신토부리 신토부리 했다. 우리의 감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감자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뭐 잠깐 짚어봤지만요. 수입 감자가 훨씬 지금 국내산 감자보다 가격도 더 비싸고요. 또 우리 감자가 맛도 훨씬 좋다고 하니까 지금 살짝 소비 부진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자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찾아뵐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생방송 가락동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감자에 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협원예사업부의 이원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경제지주 이원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채소 감자입니다. 일단 시세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시세 어떤 상황입니까? 네, 1월 3주간 수미감자 20kg 가락시장 평균 가격은 4만 원 수준으로 작년 1월 평균 가격인 4만 8천 원보다는 약 15% 정도 내린 가격입니다. 네. 다만 평년 1월 평균 가격인 2만 7천 원보다는 약 50% 정도 상승한 수준이고요. 예. 이는 가을 감자 출하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일평균 발입량은 약 285톤 수준으로 전년 1월과 12월 대비 약 20%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 그럼 한 해 동안 이동하는 감자의 주산지 그리고 각각의 출하 시기도 좀 궁금한데요. 짚어주시죠. 네, 4월부터 8월까지 봄 감자 가 주로 출하되는 시기이고요. 예. 주산지는 전북 김제와 충남 당진 서산 등지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고랭지 감자가 출하되는 시기인데요. 주산지는 강원 평창, 정선, 홍천 그리고 경북 봉화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가을 감자가 출하되는 시기인데 밀양과 제주도 등지가 주산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주도에서는 지금 겨울 감자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생산량은 대체로 지금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제주도 감자 재배 면적은 네. 전년 대비 약 35%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파종기에 태풍 등의 기상 피해로 작황이 부진한 그런 영향으로 실제적으로 생산량은 약 21% 정도 증가한 약 18,000톤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제주도 겨울 감자에 대한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경상남도 통영시의 감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통영시의 겨울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1월과 2월 출하할 수 있는 실증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실증 실험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을 감자의 주 출하 시기가 11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 출하 시기에는 제값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1월 이후에는 금자라고 불릴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통영시가 겨울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비닐 피복을 이용해서 1월부터 2월 사이에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시험 재배를 한 것입니다. 예. 흑색이나 또는 녹색 비닐 필름을 이용해서 피복 재배 기술로 감자의 동해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재배 기법인데요. 네. 이를 통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감자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증 실험 한 곳과 직접 또 전화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통신업기센터 정상교 안견업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먼저 통영에서 감자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재배 면적과 전국에서 감자 생산량의 비중이 통영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통영의 감자 재배 면적은 약 20헥타 정도이고 예. 생산량은 약 450톤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뭐 차지하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통영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자 농가의 소득 향상될 수 있도록 실증 시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서서 뭐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잠시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요. 이 실증 시험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 실증 시험은 몇 년 전에 그 제주도에서 시험 재배를 하였다고 저 들어서 네. 우리 통영 지역도 제주도처럼 겨울철 기온이 따뜻한 점을 감안하여 재배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시험 재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 비닐 피복을 활용해서 또 한파에 감자가 잘 생산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런 시험 재배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 가을철 감자는 11월 달에 대량 출하되기 때문에 감자 시세가 좋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농가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좀 수확 시기를 늦추면은 1월 달에 수확해가지고 감자를 수확하면은 아무래도 감자 시세가 좋아지고 농가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그 실험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수확기 조절을 통해서 겨울에도 신선 감자를 출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겨울철 신선 감자를 출하할 경우 농가에 어느 정도 그래도 소득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11월에 수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배로드 받았습니다. 저 20kg 기준으로 한 3만 원 정도 받았는데 우리 1월에 수확을 하여 판매해 보니 6만 원 정도 거래가 되어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뭐 가격으로 비교를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 농가 소득이 향상이 될지 조금은 체감이 되는데요. 그래도 시험 재배를 한 농가의 반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예, 아주 대단히 만족합니다. 예. 그리고 시험 재배 방법도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농가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올해는 더 확대 재배를 하고자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올해 또 감자 재배를 위해서요. 통영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저 농가에서 감자를 재배할 때 가장 힘든 것이 그 노동력 투입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우리 감자 재배 생산에 필요한 기아를 보급하여 감자 재배 농가에 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자 파종기나 감자 줄기 파쇄기, 감자 수확기 등을 우리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대로 노력하시는 만큼 통영 농업기술센터와 감자 농가가 함께 좀 계속해서 웃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뭐 새로운 재배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생겼는데 근데 뭐 올해 감자 농사를 지려는 분들한테 시작부터 또 좀 걱정거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게 현재 씨감자 부족으로 감자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올해 필요한 씨감자는 8,000톤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네. 생산된 씨감자는 약 7,110톤 정도로 약 890톤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여름철 가뭄에 이어서 수확철에 또 비가 오고 이런 현상으로 해서 규격 외 종자가 많이 발생해서 네. 씨감자 생산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씨감자의 정상적인 규격은 50에서 270g 사이인데 이보다 작은 감자가 많이 발생했고 전체적인 생산량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난해 일기예보가 늦어져서 감자 농사가 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 예보가 늦어진 것과 어떤 좀 관계가 있습니까? 예, 지난해 여름 장마예보가 장마 2, 3일 전에 나왔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예년에 10일 전 예보에 비해서 좀 많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장마에 대한 대비가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농사의 날씨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영향도 그렇죠. 많이 네. 받고요. 좀 더 정확한 일기예보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재 하우스 감자 재배 농가들이요. 이제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감자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하우스 감자는 1월부터 3월까지 기온이 낮은 시기에 네. 재배가 되므로 온도 관리와 환기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창 싹이 트고 자라는 2월에는 저온 피해를 입기 쉬운 상황이고요. 네. 3월이 들면 낮에 하우스 온도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예. 이때 환기를 하지 않으면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 재배 등의 방법이 좀 추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봄 온도가 오를 때는 하우스 옆에 난 창을 열어서 내부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해야지 웃자라지 않고 습도도 낮아져서 감자 역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즉 하우스 감자의 경우 1, 2월에는 보온에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3월에는 환기의 관리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은 하우스 감자는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될 시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감자 반입량과 시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륙 감자의 출하량이 좀 증가하는 관계로 1월 말까지 출하량은 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가격은 작년 1월 대비 소폭 하락한 4만 원대 초반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농가의 감자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감자가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농산물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가정에서도 감자 보관할 때요. 사과를 한두 개 정도 같이 보관을 해주시면 이 감자가 효소작용을 해서 싹이 나는 걸 방지하고 장기간 보관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채소 감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과일 경락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배입니다. 404.7톤 오늘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55.2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49.56톤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배 중에 신고 품종 7.5kg 기준 상품 평균가는 37,20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41,000원, 최저가 3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는 37,084원이었고요. 오늘은 37,203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119원 오른 가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배 신고 품종 전체 산지별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안성시 평균가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33,123원에 거래가 됐고요. 화성시는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6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 살펴볼 품목은 딸기입니다. 153.9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59.9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6.013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딸기 중에 서량 품종 1kg 상품 평균가 1,34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11,000원, 최저가 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는 9,649원으로 만원 시세를 밑돌았는데요. 오늘은 웃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91원 상승했습니다. 평균가 1,34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 최근 일주일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9일 12,000원의 시세를 보이면서 최근 일주일 중에 가장 높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최고가 흐름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1,500원, 오늘은 500원 상승하면서 11,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로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평균가고요. 지난해 마지막 날 15,000원의 시세를 보이면서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월 16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8,700원대 시세, 하지만 오늘은 만원 선을 회복하면서 1,34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곶감입니다. 26.96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3.85톤이 반입이 됐는데요. 어제보다 3.103톤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곶감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1,000원, 최고가 최저가도 21,000원입니다. 어제는 19,000원, 오늘은 평균가가 2만 원 웃돌고 있습니다. 21,000원, 어제보다 2,000원 오른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곶감 최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7일 19,000원의 가격대를 보였습니다. 이 가격대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2만 원대를 회복하기 시작하는데요. 1월 20일 지나면서 1월 21일에 27,000원 기록했고요.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락세가 어제 이어졌고 다시 또 반등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 곶감입니다. 1월 10일부터 1월 23일까지 볼 텐데요. 1월 10일은 17,000원의 시세를 보이면서 30일 중에서는 평균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비슷한 가격대가 유지가 되다가 지난주보다는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21,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감귤은 어떨까요? 688.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72.2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16.07톤 반입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망감류 중에 오늘은 천혜향 살펴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6,10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18,000원, 최저가 15,000원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16,115원, 오늘은 16,10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는데요. 13원 소폭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천혜향 최근 일주일 최고가입니다.
1월 17일 2만 원의 시세를 보이면서 최근 일주일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1월 18일 17,000원, 3,000원 정도 빠지면서 일주일 중에 또 가장 낮은 시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8,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입니다. 평균가 천혜향. 12월 25일 지난해 크리스마스는 17,458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시세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 들어서면서 조금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1월 12일은 15,000원대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때보다 1,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16,10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의 과일, 과채 토마토 시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에 이어서 과채까지 확인해 보는데요. 토마토 122.6톤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04.5톤이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18.07톤 반입 물량 늘어났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10kg 상품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41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는 19,000원입니다. 어제는 27,000원대였는데 오늘은 2만 원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19,415원의 평균가고요. 어제보다 7,997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토마토의 최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월 21일부터 볼 텐데요. 21일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7,000원 정도 빠지면서 오늘은 23,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 범위를 넓혀서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인데요. 지난해 크리스마스는 25,000원대 시세 보이면서 30일 평균가 중에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던 토마토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지난해 마지막 날은 18,000원대로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19,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19,000원대 모습을 보여줬던 토마토인데 산지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홍성군이 정확히 19,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강원 춘천시입니다. 15,060원. 이어서 경남 창녕군은 15,224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춘천시가 2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장흥군은 평균가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21,91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토마토의 경매 상황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과일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볼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고요. 토마토 공매사 표건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거죠? 그렇죠. 1년 좀 넘었죠. 근데 오늘 이발을 하고 오셨어요, 1년 만에. 토마토 잘 팔려고 좀 투원입니다. 삭발 투원. 야, 머리 딱 깎고 새 마음 네. 새 각오로 2019년도 뭐 토마토 좀 한번 잘 달려보자 이런 각오로 좀 깎으신 거예요? 예, 높은 시세 받으려고 중매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아, 그래요? 근데 어느 미용실을 잘 안 이쁘게 된 것 같아. 무슨 말년 병장 스타일이야.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경매사님, 제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는 유독 좀 최근에 출장을 좀 많이 다녀오셨다고 예, 하셨어요. 네. 산지를 쭉 둘러보신 거예요? 네, 뭐 겨울 산지들 해서 출장을 다녀왔고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은 생육 상태들은 많이 좋은 편이고요. 일조량이 좀 감소해서 그게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전년보다는 많이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산지들을 쭉 둘러본 결과 뭐 작황 상태도 좀 무난하게 좀 잘 어떻게 잘 작황도 좋고요. 뭐 과형도 좋고 기온이 높다 보니까 과형이나 색택이나 이런 게 다 좋게 좋은 품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새 각오로 그냥 머리까지 싹둑 자른 만큼 지금 현재 지금 뭐 산지에 대한 작황 상태 분위기는 좀 썩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하지만요, 과일 하면은요 사실 서울 성수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굉장히 지금 현재 분전 모습과 반입량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토마토는 서울 성수품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어떻게 좀 이런 명절하고 어떻게 토마토 좀 연관이 있어요? 어때요? 그래 지금 토마토는 전통적으로 명절에 좀 천대받거나 중도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좀 발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소비 패턴들이 바뀌어서 좀 명절 음식에 샐러드들 같이들 곁들여서 먹고 좀 소스 뿌려서 먹고 이렇기 때문에 좀 소비가 2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활발한 편입니다. 아, 네.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명절하고는 뭐 상관없을 정도로 뭐 갑자기 소비가 늘거나 하는 그런 이제 과체가 아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분위기상 소비 패턴이 바뀌었죠. 말 그대로 과일 옆에는 항상 옆에 뭐를 둬야 되죠? 토마토를 꼭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샐러드를 활용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찾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반입량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많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뭐 미세먼지 때문에 일조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물량은 늘지 않고 그 대신 요일별로 편차가 30톤에서 40톤 정도 편차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 경락 가격은 2,600원에서 2,9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가격대면요, 뭐 한 예년 동기간 대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좀 네네. 어떻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년 지금 이 시기에서는 뭐 500원대지만 1월 초부터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000원대 정도 평균 가격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대요? 예, 예. 그러면서 박수 한번 3번. 하나, 둘, 셋. 기분 좋습니다. 네. 말 그대로 1,000대 정도. 왜냐면은 좀 토마토를 좀 작년에 전해드리면서 가격도 좀 많이 약했고요. 네. 소비가 또 예년만 못하다 해서 좀 많은 좀 고충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가격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명절 앞두고 활기를 띈다고 하니까요. 요 시점에서 우리가 또 품질 부분을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갖고 오셨나요? 짜자잔 토마토. 죄송합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가져오지 못해서 너무 귀한 과일이 되어가지고요.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로이 드릇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아니고요. 아니 지금 아직 뭐 반입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반입 시간이 조금 이릅니다. 일러서 네. 아직은 안 되고 좀 한 2시간 정도만 기다리시면 네. 제가 얼마든지 토마토를 가져오겠습니다. 저희는 2시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락동에 반입되는 토마토 이제 품질을 그럼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예, 일단 평년보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착색이 잘 되고요. 냉해 피해가 없고 또 농사 기술들을 좀 발달하면서 고품질의 토마토가 출하가 되고 있고요. 일단 따면서 좀 대과가 많았지만 지금 이 단수가 올라가면서부터는 정상과들이 나오고 있어 아주 좋은 품질의 토마토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되게 좋은 소식 좀 함께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겸여사님, 많은 지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독 좀 좋은 가격을 받는 지역들이 있는데 뭐 또 경매사님이 이 부분은 항상 좀 어려워하시는 게 타 지역에서 지금 예, 말들이 많다 뭐 이러시는데 좋은 품위에 좀 뭔가 좀 제값받는 지역, 좋은 가격 이거 살짝 좀 공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좀 네. 산지별로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어렵고요. 저한테 한번 살짝. 지금 뭐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따뜻한 남쪽 나라, 남쪽 토마토 조금 이 시기 겨울철에는 남쪽 나라가 좀 좋고요. 뭐 하순이나 고성, 보성 이렇게 고흥 쪽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좋은 시세를 받고 또 전통적으로 장수하고 진안 쪽이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좀 따뜻한 요 아래쪽 지역에서 지금 네. 좋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겸해서 그렇게 좋은 가격 받는 지역들의 어떤 좀 특징들이 있어요? 제값 받는? 네. 지금 뭐 시설들이 워낙 현대화되어 있고요. 뭐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시면서 각가지 노하우들, 각자만의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또 가락 시장을 꾸준히 이제 찾아주시고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 인지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가 서두에요. 뭐 명절에는요 좀 비인기였던 우리 토마토가요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했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뭐 명절 말고라도 네네. 소비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좀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소비 상황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잘 되는 편이지만 전체적인 소비를 놓고 봤을 때 제철 과일, 귤, 딸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대형 유통이나 좀 물량 감소 등 맞물려 가지고 좀 시세가 다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비가 또 뭐 그렇게 썩 지금 잘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경매사님이 네. 그래도 명절 앞에 토마토 경매사가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소비가 안 되는데 웃고 있으면 어떡해요? 상대적인 건데요. 네. 토마토가 지금 네. 평년 전년 뭐 설이나 이렇게 되면 좀 판매 자체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판매는 어느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네. 중도매인들 재소비 기간이 조금 길어서 그렇지 지금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늘 웃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명절 앞두고요. 말 그대로 좀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 좀 출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계획 한번 좀 네, 잡아주시죠, 교매사님. 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시세가 안 좋은 품종들은 좀 시기를 늦추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때제때 출하하셔서 또 명절 연휴와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요, 명절 지나고도요, 지금 조금 주춤했던 소비도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맞죠? 네, 네. 명절 끝나면 토마토 시대가 옵니다. 네, 더불어서 토마토 시대, 우리 토마토 경매사님의 시대가 오는 거네요. 네, 조금 바빠질 겁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찾지 말아 주십시오. 굉장히 나오기 싫어해요, 우리 경매사님이. 자, 토마토에 대한 경매상을 짚어봤습니다. 좀 소비는 조금 부진하지만요, 뭐 전해드리는 대로 예전만 좀 못하게 정말 말 그대로 명절 앞두고 우리 토마토가 좀 인기인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인기가 좀 네네.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토마토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에 대한 경매상을 짚어본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표건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표건필 경매사 이발하니까 더 멋있네요. 그렇네요. 네, 자주 네. 나와주면 좋겠는데요. 인물이 헌칠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계속해서 저희는 전문가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 토마토 반입량과 가격 지난해와 비교해 봐야겠죠. 네. 1월 셋째 주 가락시장 일평균 토마토 반입량은 약 118톤 정도 수준이고요. 가격은 5kg 상품 기준으로 13,000원 선입니다. 지난해와 가격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 토마토의 출하량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1월 토마토 출하 면적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한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생산 단수가 떨어져서 생산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저래 미세먼지 영향이 많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1, 2월 정식 면적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1월은 강원 춘천 지역에서 예년에 비해서 출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식 시기를 늦추려는 농가가 많아서 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월에는 1월 정식 지연한 농가들이 정식을 하고 충남 홍성 지역에서 조기 정식하는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신선 토마토 수출 상황도 좀 짚어볼 텐데요. 올해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난해는 약 토마토 수출량이 4,940톤으로 17년에 비해서 크게 좀 증가한 해였습니다. 네. 올해 토마토 수출도 우선 가장 큰 수출국인 일본의 생산량이라든지 동향을 좀 봐야긴 하겠지만은 네. 전반적으로는 올해도 수출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수출을 좀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하절기에 수출을 주도하는 지역은 강원 지역이고요. 네. 주로 평창, 춘천, 철원 등지에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절기에는 경남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안, 김해 등지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전북 정읍에서도 좀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지역들을 필두로 해서 좀 세계적으로 우리 토마토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마침 올해 좋은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네.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스페인 토마토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축제가 지금 계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토마토 주요 생산지인 논산시에서 2019년 논산 토마토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최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토마토 가공기업과 문화 콘텐츠 제작사의 만남으로 6차 산업 페스티벌이자 글로벌 축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축제의 경우에 모든 행사를 1차 농산물인 토마토 던지기만으로 주로 진행이 되는 데 비해서 네. 논산 토마토 페스티벌은 1차 농산물인 유기농 토마토를 이용한 이벤트, 그리고 2차 산업인 토마토 주스 잼의 가공 현장 견학, 그리고 3차 산업인 요리 체험 관광 서비스로 이루어져서 6차 산업의 좋은 선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네요. 이제 뭐 스페인까지 안 가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즐길거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또 기대되는 소식이 있는데요. 토마토 스마트팜 재배할 때 생육 단계에서 이 온실 환경을 최적의 온도로 설정하면 최대 수확을 또 올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농촌진흥청이 2016년부터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토마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육 관리 모델 개발 결과를 공개한 것인데요. 네. 항목별로 몇 가지를 보면 우선 겨울철 관수 횟수를 보면 일반 농가보다 상위 농가가
관수 횟수가 1.5배에서 2배 정도 많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물 공급량은 네. 일반 농가보다 상위 농가가 좀 적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주요 생산 시기인 봄철의 생장 길이를 보면 상위 농가가 약 20cm로 일반 농가보다 20% 정도 크고 반면에 줄기는 좀 가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생육 단계에 따라서 온실 환경을 최적으로 설정을 하면 토마토 생산량을 평당 최대 156kg까지 생산이 그렇구나. 가능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요한 온실 환경인데요. 최적화해줄 스마트팜의 앞으로의 또 활약상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마토 반입량과 시세는 좀 어떻게 예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1월 말까지는 토마토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시세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설 윤여 기간에 시장 휴무가 있어서 휴무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물량이 좀 집중 출하되면서 약간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과일 토마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자, 이번 집중 분석 나우에서 살펴볼 작물은 바로 멜론입니다.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멜론 7.60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8.575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0.967톤 정도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멜론 중에 머스크멜론입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8,73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는 27,000원입니다. 어제는 29,000원대, 오늘은 28,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152원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프로 최근 일주일 최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26,000원의 시세를 보였던 머스크 멜론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요. 이후에 상승 흐름을 조금씩 타고 있습니다. 1월 20일 어제는 31,000원 기록했고요. 오늘도 31,000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입니다. 12월 25일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23,000원대 시세를 보이면서 이 기간 중에는 가장 낮은 시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1월 8일 같은 경우에는 32,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시세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졌고 지난주보다는 다시 이번 주는 반등했습니다. 오늘 28,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머스크멜론 충남 부여구는 25,813원 기록했고요. 전남 담양군은 25,635원이었습니다. 경남 함안군입니다. 23,12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31,000원이었고요. 평균가에서도 부여군이 가장 높습니다. 25,81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중 작물인 멜론에 대한 경매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멜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농사 어땠습니까, 지난해는? 네, 지난해는 연중 지속된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한 해였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이상 저온으로 멜론이 얼거나 모종이 줄어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요. 여름철에는 또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멜론이 과숙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2017년 대비 특품이 약 30%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난해 기상 문제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네. 정말 농가의 큰 악재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올해 멜론 농사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기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네. 올해 멜론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제발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네. 계속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럼 한 해 동안 멜론의 주 출하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봄부터 살펴보면 파파야 멜론이나 양구 멜론 등 이색 멜론이 우선 4, 5월에 우선 출하가 네. 시작이 되고요. 멜론의 주력을 하고 있는 얼쓰게 멜론은 7월부터 8월까지가 주 출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주나 진주 등지 지역에서는 겨울철에도 출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이라면 그럼 현재는 전남 나주와 경남 진주 지역에서 좀 나오고 있다 보면 되겠는데요. 네. 각각 좀 재배법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네네. 다릅니까? 나주 지역에서는 여름철과 비슷하게 지주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네. 예. 진주 지역에서는 수박과 비슷하게 이제 포복식으로 바닥에 깔고 이렇게 재배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른 지역의 멜론 농가에서는 현재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인가요? 예,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여름철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위해서 정식을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곡성 지역에서는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얼쓰게 멜론의 정식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충남 청양 부여와 경북 안동 경주 등지 지역에서는 2월 말부터 정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멜론 농사를 정말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멜론은 시설 재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하우스 내부의 온도나 습도, 투강, 배수, 통풍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튼튼한 모종을 확보하는 것이 농사의 반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종 후의 발화 온도나 지온을 유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지난해 수출농업 우수 사례로 뽑힌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멜론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 사업까지 추진 중인 곳이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올해 계획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곡성 멜론 클러스터 사업단 정용재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곡성 멜론 클러스터 사업단 이름부터 되게 생소한데요.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곡성 멜론 클러스터 사업단은 2009년 곡성 멜론 산업화와 명품 멜론 및 수출 단지 육성을 목적으로 210명의 멜론 농가가 참여한 사업단인데요. 네. 현재 농업회사법인 곡성 멜론 주식회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멜론에 관해서 현재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전국에서 곡성 멜론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곡성 멜론 주 출하 시기는 5월 말부터 7월까지인데요. 예. 전국에서 곡성 멜론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5% 정도 됩니다. 곡성 멜론 지난해에는 또 수출농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또 수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하던데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곡성멜론 주식회사와 사업단은 멜론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2013년 이후 주 수출국이었던 일본 시장의 수출국이 막히자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해서 멜론을 비롯해서 후작인 딸기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네,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좀 우직하게 돌파한 좀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품질 관리나 판로 개척 부분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수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남 농업기술원, 농업진흥청,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서 GAP 시스템을 구축하고 멜론 재배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서 2018년 농산물 전문 단지 우수단지로 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이 농촌 융복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좀 이런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곡성 멜론 소속 농가의 노령화로 인해서 멜론 생산량과 소득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4년부터 멜론 후작인 딸기 수출과 농촌 융복합 산업의 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있습니다만 곡성 멜론을 홍보하게 되면 당연히 농가에 뒤따르는 도움도 있겠죠? 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멜론 출하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멜론 농사를 위해 귀농하신 분들이 지금 곡성으로 오고 계시고 있고요. 재배 기술을 서로 공유해서 이른 시간에 그런 분들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뜻깊은 지난해를 보내셨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앞으로는 곡성 멜론은 생산과 유통뿐만 아니라 체험 관광, 가공 산업을 아우르는 곡성 멜론 농촌 융복합 사업의 성공으로 멜론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곡성하면 멜론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여름 곡성군 멜론 농가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완재 팀장과 함께 품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대가 되는 멜론 품종이 있다고 하던데요. 팀장님 어떤 겁니까? 네, 중국 신장 지역이 주산지인 하미과 품종을 2019년 3, 4월경에
경북 고령에서 첫 출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당도가 약 18브렉스 이상으로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브렉스면 정말 당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엄청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요즘 멜론의 고품위로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곧 설 명절인데 멜론 수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명절 제수 품목으로 구매율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발주량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또 금년 겨울철 K멜론 산지인 진주에서는 수출 추진 등으로 또 명절 선물 세트 자금량이 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소비는 활발한데 수급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설 명절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멜론 시세도 앞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멜론 시세는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명절에는 선물 세트와 제수용 소비가 증가하면서 대형과 위주의 수요가 좀 많이 형성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과의 시세는 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과수별 시세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멜론 하면 수입 과일이라는 인식이 더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국산 멜론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수입 과일 이미지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이 멜론 전국 연합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2018년에 멜론 전국연합 브랜드인 K멜론의 사업량은 약 5,400톤 수준이었습니다. 네. 2019년에는 참여 산지 확대와 수출 확대 등을 통해서 6,000톤 이상 출하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멜론의 목표 출하량을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분석 나우에서 작물, 어떤 작물을 준비했을까요? 멜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바로 소매가 시황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소매가 바로 만나보시죠. 감자 돼지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78원에 판매됐고요. 네, 어제보다 8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애호박 1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728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7원 상승한 가격이네요.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598원. 네, 어제와 가격 비교해 볼까요? 어제와 같은 가격이었네요. 시금치 1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4,434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6원 떨어졌습니다. 토마토 1kg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4,670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6,240원, 최저가는 2,83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7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딸기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238원입니다. 네, 어제보다 6원 하락한 평균가고요. 1,238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품목 보겠습니다. 멜론입니다. 1개 상품 기준 평균가 1,428원입니다.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8,0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가격이네요.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1월 23일 수요일 오늘 8,271원, 어제와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역시 같은 기준 가격인데요. 어제보다 내려갔습니다. 4,353원에 오늘 거래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오늘은 1,748원으로 어제와 같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694원, 역시 어제와 오늘 같은 가격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전시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바로 감귤이잖아요. 네, 이 감귤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가 농업박물관에서 5월 26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가면요. 감귤의 재배 역사부터 감귤의 효능, 그리고 감귤로 만든 먹거리까지 감귤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말까지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요. 감귤 요리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한번 시간 내서
통해서 둘러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 원예사업부의 이원진 팀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두릅과 단감, 애호박 오늘보다 더 흥미로운 또 작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같은 시간 오후 7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